집단 성착취 영상의 거래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대 소라넷으로 시작해서 일간베스트를 거쳐 이제는 텔레그램 같은 SNS로 번져왔습니다. 이런 검은 카르텔이 무대를 옮겨가면서 계속 이어져 온 데에는 솜방망이 처벌 탓도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9년 개설된 불법 성인 웹사이트 소라넷. 한때 1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이자 온라인 성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전 세계 각지로 서버를 옮겨가면서 추적을 피했지만 지난 2016년 경찰에 꼬리가 잡혔고 결국 폐쇄됐습니다. 업로드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라넷 회원들을 특정해서 조난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2년 뒤 경찰에 붙잡힌 소라넷 운영자 송모 씨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소라넷이 사라진 자리를 온라인 커뮤니티가 대신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사이트 일간베스트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2018년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공유한 혐의로 검거된 일베 회원 10여 명은 회원 등급을 높이려고 사진을 공유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혀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구속된 양진우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운영했던 위디스크 등 각종 웹하드, 해외 소셜미디어 텀블러 역시 음란물 유통의 창구로 이용됐습니다. 최근엔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사용하거나 보안을 내세운 텔레그램 같은 해외 SNS에서 유료 회원을 모으는 방법으로 경찰 감시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는 장소와 모습이 조금씩 바뀌었을 뿐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성폭력을 놀이처럼 혹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그와 같은 문화를 유지했을 때 다른 방법과 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거죠.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으로 사회적 분노가 폭발한 만큼 여성계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온라인 성범죄에 강한 처벌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